그러면 그냥 뒤로 가시는 게 낫지 않나요? 아, 그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나주 시립도서관 김대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주 출신 오이곤 소설가를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시죠? 네. 우리는 오늘 오이곤 선생의 소설 낭독을 통해서 50년대, 60년대 영산강 유역 서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서 옆에 보이시죠? 전라도 사투리. 아주 리얼한 전라도 사투리까지 들을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기 전에 오이곤 선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오이곤 선생은 1928년에 나주의 가난한 농가에서 5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5남매입니다. 5남매가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 아버지는 강진 사람인데 영산포로 이사와서 오이곤 선생을 낳았다고 합니다. 오이곤 선생은 학교를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학교를 안 다녔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소설 쓰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보면 오이곤 선생 소설을 보면 황순호 선생이나 김동리 선생과 비슷한 면도 많이 보이고, 그러나 또 그와는 다른 특별한 독특한 세계가 보이기도 합니다. 영산강 유역 서민들의 생활을 아주 전라도 토박이를 섞어서 잘 녹여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놓은 소설들입니다. 읽다 보면 다시 그 시절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소설들입니다. 오이곤 선생은 영산포 지역에서 전보를 전송하는 업무를 했죠.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51년에 해병대 입대해서 부산에서 종군 기자로 내려와 있던 김동리 선생을 만나가지고 2년 동안 문학지도를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김동리 선생 셋째 처자와 결혼해가지고 또 김동리 선생과 동서지간이 됐죠. 1954년에는 또 소나기라는 소설로 유명한 황순원 선생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1955년 황순원 선생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의 두 나그네라는 소설로 등단을 하고 1997년까지 43년 동안 대략 250편의 중편, 장편, 중편, 단편 소설을 발표하고 1999년에 수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이곤 선생은 전라도 농촌에서 자기 체험을 활용해서 농촌 서민들의 생활상과 그들이 처한 가난의 문제를 소설로 제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이곤 선생의 소설을 농민소설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오이곤 선생의 작품들을 보면 해방기, 그리고 6.25 전쟁, 또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이르는 역사적 격변기의 농촌, 그 시대를 살아간 농민들의 모습을 민중의 시각으로 아주 잘 소설적 공간에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촌 하층민들의 생활에 밀착해서 그 삶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이곤 선생은 그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소설 세계를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오이곤 선생의 소설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들을 소설 속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실 분들은 나주 시립도서관 등대독서의 회원들입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눈이 서럭서럭 내리는 오늘 같은 겨울밤입니다. 오늘 저녁도 또술래 앞방에서는 마을 아낙네들이 방 안에 둘러앉아서 그래왔듯이 오늘 밤도 어떤 놈을 토마에 올려놓습니다. 아니 오늘 밤은 어떤 걸문이시네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아낙네들 입살에 한번 오르게 되면 죽든지 살든지 그 아낙네들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자, 이 아낙네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아니
딸이 안골 반짝내 멋이라고 무슨 주고받았다 거 아니? 아이 그래. 그런 말이 이때 참. 그 잠녀라 멋임이 거꾸로 제 뒷곁에 가서 있다가 무담시 물들어가는 사람을 들여잡고 그랬단가. 그러니 그 머심이 나주댁서 머심을 살 때부터 무슨 내통이 있었는지가 알겠는가? 그래야니 나주댁 딸에게 혼사까지 비치는 것을 보고 방해를 하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니? 이렇게 해서 소문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차마 밑에서 귀를 기울이며 아낙네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또 다른 아낙네가 있었으니 공교롭게도 그 얘기들은 소문의 주인공이 된 나주댁의 큰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날리 없는 아낙네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며 소문을 더 깊게 확장해 가는 뒤에 참말로 나주댁 딸이 그랬을게? 하기사 옛날부터 전자능계가 부동에 먼저 올라간다고들 하지 않던가니 참 사람 속이라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이지. 이를 차마 밑에서 기구리며 들었던 나주댁의 큰댁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부처님이나 예수님 정도 수준이 아닐까요? 이 큰댁 아낙네 입이 근질근질 곧바로 나주댁한테 줄다름을 치는 뒤 그 시간 나주댁은 이제 혼사만 어울려지면 이내 쓰게 되리라고 팻말을 앉아서 누르게 길을 줄이고 있습니다. 동상 택출이는가? 성님 오시오. 어서 오시오. 그런데 동생 점이 저 아이가 안골 반장내 머슴하고 무슨 일이 있었더란가? 웬일이라오? 일은 무슨 일이라? 나 어저께 저녁에 또슬리 집에 모시를 가자는 게 뭐 나 그런 말들 하고 있대. 나는 처음 듣는 말이오. 무엇이라고 그랬었기요? 큰댁은 밤내 또서 내 집 차마 밑에서 들었던 얘기들을 나주댁에게 못졸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떠벌레가 봤다고 하는 모양이네. 이 소리를 듣고 나주댁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 상황에서 나주댁에게 우리가 부처님 예수님을 또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나주댁은 화가 치밀대로 치릅니다. 하지만 일단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주댁은 딸의 마음을 확 채치면서 아가! 너 안골 반장대 머신한테 뭐 받은 거 있냐? 없어. 그럼 무슨 말이 그렇게 났다냐? 무슨 말? 아니 네가 안골 반장대 머신한테서 무엇을 받았다고 동네 옆에 애들이 뭐라고 하고 다닌다고 하질 않냐? 이전날 납세고지서 받은 거 그런 거 아닌가? 그때 떠벌레 아줌내가 지나가다가 받긴 했어이? 그때 다른 것은 받은 일 없고? 없어! 말도 한 일 없지야? 안 했단 게! 딸에게 일단 사실 확인을 했겠다. 나주댁은 곧바로 떠벌레에게 달려가려 발바닥에 시동을 건 뒤 불사 큰댁이 막아섭니다. 동생 그렇게 욱하지 말고 함께 이런 일일수록 서서히 따져야 돼. 그렇게 욱하면 말만 더 나는 것일세. 아니라 나 집 가서 뵐라! 근데 그러지 말고 이리 함께. 하지만 나주댁은 큰댁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나주댁은 곧장 떠벌리게 눈썹이 휘날리도록 단박구를 칩니다. 떠벌레 집에 있어? 떠벌레가 나주댁 목소리에 흠찔 놀라면서 방문을 열긴 연 뒤 뭐 하실라? 나 물어볼 말이 있어서 왔어. 아니 떠벌레 우리 선혜가 안골 반장님 머신한테서 무엇을 받은 것을 봤을디요? 거기는 무엇을 사나? 그럼 무슨 말을 그렇게 퍼뜨리고 다녔을디요? 뻗들이기는 무슨 말을 뻗들여라. 그럼 동네 사람들이 안 한 말을 했다고 할게라? 자네처럼 안 한 말을 했다고 하고 한 말도 안 했다고 할게라? 근데 우리 선혜가 거꾸로 집 뒷게 돼서 무엇을 갔을디요?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안 한 적도 없어.
화가 날 대로 나 있는 나주댁 일어서면서 떠벌레 손목을 쥐어잡고 밖으로 끌어당깁니다. 아, 손 놔두시오. 손 놔두고 말해. 그 할머니 말한 말 있지? 말이면 다 말인가? 아, 가서 대보자고. 아, 금배 손 놔두고 말하란 말이오. 이 뒤신 무는데 백녀 좀 봐. 어? 아, 그런 말 안 했으면 얼른 가 대보자게. 아, 안 했으면 가 대봐. 두 사람의 싸우는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떠벌레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 무작정 당하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그래서 떠벌레도 악을 쓰면 나주댁한테 달려듭니다. 아이, 그럼 불안정 균뜨게 냉간할 때라 집이 딸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다들 집이 딸한테 가서 물어보란 말이오. 나주댁은 떠벌레에 대드는 것에 더욱 분통이 터집니다. 아니 밤에 한국기라더니 저놈의 팬네가 없는 소리를 해서 속을 집어넣는 것도 모자라 이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달려드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때 순간 나주댁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으니 딸이 받은 납세 고지서를 동네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진실이 밝힐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주댁은 싸움은 뒤로 하고 딸이 받았던 납세 보지서를 가지고 집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떠벌레기는 이때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기엔 최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떠벌레가 한마디 하는디 어메, 나 배 꼬락선 형도 다 먹었네. 아, 불안정 균뜨게 냉간할 게라. 자기 딸 당구 못했단 말을 않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지랄을. 그때 나주댁이 납세 보지서를 두고 숨을 헐떡이면서 헐레벌떡 동네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봐라. 네 눈이 있으면 똑똑히 봐라. 이 고지서밖에 받은 일 없다. 이 혓바닥을 일곱 들려나. 닥쳐붙고 딱딱하면 가만히 나다봐도 있지. 뭐하러 남의 말 퍼뜨리고 다니냐? 이 누구냐고 밥으라도 씌워차리려나. 네가 다리살이 없는 일들은 온 동네가 다 안다. 당장 하나도 뽑아 죽이려나.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다들 보시오. 우리 딸은 그때 이 고지서밖에 받은 일이 없단 말이오. 근데 저 오사히 죽이려니 그 주둥이를 놀리고 다녔을 게라. 근데 떠벌레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만 없습니다. 아따, 누가 혀를 꼬아 죽이려는지 진짜 모르겠구만. 어메, 할머니 죽겠네. 이렇게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싸움을 벌였지만 소문의 진실은 결국 밝혀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다급한 것은 나주댁입니다. 혼사가 진행 중인 딸에게 나쁜 소문이라도 돌기라도 한다면 혼사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주댁 일일이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리고 없는 돈에 막걸리께나 사줘가면서 소문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하지만 소문은 만지면 만질수록 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문은 나주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혼사 빠려가는 총각네 동네까지 쫙 퍼져갑니다. 이를 어찌하셨고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결국 딸의 혼사는 깨지고 마는디 아니 그래서 아낙네들이 입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대목에서 나주댁 심정이나 한번 들어볼게요. 복도 치질이도 없느니 사방은 일찍 죽어불고 딸년 하나만 이렇게 보고 살아왔는데 저 미친 떠벌려년 때문에 혼착길도 막혀버렸으니 이놈의 세상 어떻게 살고 세상 살맛이 그런데 진실은 온다 다만 연착할 따름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옆동네 반잔된 머신도 나주댁이 혼사까지 깨져버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만 없었는가 봅니다. 떠벌레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반장된 머신은 나주댁 딸에게 그때 준 것은 납세 고지서였는데 왜 네가 얼토당토하는 소문을 내고 다니냐며 떠벌레를 허물나게 모시라겠다 하네요. 근데 혼사는 이미 깨져버렸는데 어쩔 것이오. 사또또 날팔부는 격이제 이 요사를 놈이 빨리나 좀 나타날 것이제. 여러분 안구요? 연명을 오갔더니 이것이 우리 나주 출신 소설가 오이곤 선생의 단편 소설 소문입니다. 소문. 요새 그 증권가 찌라시 이런 말도 많이 돌잖아요.
소문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황당한 소문 때문에 고통을 겪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또 이렇게 남자는 아니고 사람은 입이 좀 무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이곤 선생의 소설이 이렇게 보면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우리 전라도 사투리 잘 풀어내기 때문에 우리 리얼한 전라도 사투리 잘 들으셨죠? 네. 사투리란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사투리란 말은 좀 아닌 것 같고 요새는 이렇게 팻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태어난 원세의 말 햇자리 한 것처럼 팻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 팻말 리얼하게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네, 지금 나가시면 지금 서점에 가시면 오이곤 선생의 소설 편집이 현대문학에서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단편만 묶어서 새로 나왔어요. 예전에 그 작품들은 도서관에 가면 찾을 수 있고요.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재미있는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나주시집도선 중대독서의 맨 왼쪽이 조성환, 박실순, 이혜연, 황금진, 박계수, 저는 김준혁이었습니다.